백순의 라이브입니다. 네, 백승호 석현준 선수가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정말 잘 됐죠. 이거 두 선수가 새로운 어떤 기회를 좀 엿보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을 했었는데 첫 골이 터졌으니까 정말 잘 된 일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골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백승호 선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독일 무대 첫 골 아니냐. 그동안 스페인 무대 뛰다가 독일로 지난해 이제 도전을 했는데 첫 골이 터졌으니까 조금 더 힘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수에게 또 골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팀이 공식 경기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7경기 만에 승리로 이끈 그런 골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팀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독일 무대 첫 골, 또 팀의 어떤 승리를 도운 골, 뭐 이런 의미도 다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요. 이런 의미는 조금 그 미디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기사 제목 뽑기 좀 좋은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의미는 있지만 조금 더 저는 좀 다르게 혹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가 원래 굉장히 그 좋은 능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뛰는 걸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훨씬 더 모든가 자기 어떤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인데 뭐가 좀 막혀 있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백승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과 위치를 좀 못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첫 골과 플레이를 보면서 이거 백승호 선수가 더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찾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훨씬 더 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좀 싶어요. 뭐 사실 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경기로 끝나겠지만 만약에 정말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 역할을 찾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꾸준히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번 드레스덴과의 경기 때 다름슈타트 백승호 선수를 어떻게 썼냐면 감독이 4-2-3-1 이 포메이션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옵타에서 제공한 그 드레스덴과의 경기 때의 포메이션인데 양 팀의 자 백승호 선수가 어디 포지셔닝 되어 있죠? 2선 미드필더 그러니까 바로 최전방 공격수 아래 위치에서 공격을 끌어가주는 미드필더에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다름슈타트를 가가지고 주로 어디 섰었냐면 2선 미들이 아니라 3선 미들로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포백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뒤로 빠진 미드필더에서 전방을 패스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혹은 뭐 빌드업 할 때는 라볼피아나의 움직임처럼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 가지고 이제 볼을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드레스덴과의 경기 때는 전방 바로 아래에 있는 2선 미드필더에 좀 포진을 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골 넣는 장면만 보더라도 뭐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백승호 선수가 수비 뒤쪽 안으로 쫙 빠지면서 잘 잡아내더라고요. 이 오른발로 딱 트래핑해가지고 약간 공격수 스타일이야 움직임이. 뒤로 쭉 빠져가지고 오른발로 딱 잡아가지고 골키퍼 본 다음에 바로 니어가 좀 막혀 있으니까 먼저 보고 팔을 보고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진짜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볼의 트래핑, 피니시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전 이런 걸 보면서도 역시 백승호 선수를 좀 공격적으로 쓰는 게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골 장면만 봐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드레스덴과의 경기 때 백승호 선수의 전체적인 뭐 움직임을 제가 그 경기의 히트맵을 한번 구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확실히 백승호 선수가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뛰었고 약간 측면까지도 많이 돌았다. 약간 지금 보면 이 메잘라의 움직임과 많이 닮아있는 그런 히트맵을 구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과 측면을 오갔지만 전체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뭐 원래는 안 그랬어요? 뭐 독일 무대에 뛸 때 다름슈타트에서 그러면 다른 역할을 했나요? 예. 이게 좀 변한 위치입니다. 원래는 그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밑으로 내려서 뛰게 했었어요. 바로 직전에 이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 때 히트맵을 한번 저희가 구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확실히 좀 내려서 있죠. 근데 이제 이 경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선발로 나왔다가 전반전이 다 끝나기 전에 교체돼 나갔기 때문에 그날 경기 히트맵은 너무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월 그럼 그 전에가 이제 12월인데 12월 경기 중에 백승호 선수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뛰었던 경기가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때입니다. 이때 히트맵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확실하죠.
이때는 완전히 내려서 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예, 좀 깊은 위치에 내려서 가지고 수비도 보호하고 패스를 통해서 전방을 지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서기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드레스덴과 경기 때 백승호 선수 역할이 달라졌다. 백승호 선수의 포지셔닝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백승호 선수가 스스로도 그러지만 가장 선호하는 사실 위치예요. 가장 좋아하는 위치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 뛰고 편하게 뛸 수 있는 위치라는 거잖아요. 그 백승호 선수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뭐 이렇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괴물 나왔다고 막 그랬었어요. 예. 대동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초등 주말 리그 이런 거 하는데 그때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18경기에서 30골을 넣고 막 이랬던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예요. 그때 이제 이 볼을 잡아놓는 기술이라든지 피니시라든지 이게 워낙 좋아가지고 와 진짜 물건 나왔다 이런 걸 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갔을 때 뭐 워낙 그 주전 경쟁이라는 도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두 가지였던 약간 시련이라고 할까요? 좀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는 이제 피파로부터 징계라고 하면서 그때 성장을 조금 시간적으로 못했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때 키가 순간적으로 좀 많이 크고 이렇게 하면서 백승호를 도대체 약간 신체 밸런스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1년 사이에 너무 팍 커가지고. 그래서 백승호 선수를 도대체 어느 포지션에 뛰게 해야 돼?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도자. 그래서 보면 뭐 백승호 선수가 수미, 중미, 공미, 측면, 미들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그다음 백승호 선수도 약간 헷갈렸던 거야. 이거 어디가 뛰어야지? 물론 말이 좋아서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든지 멀티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뛸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백승호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하게 뭔가 어디에 안착을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걸 경쟁력을 밀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 드레스덴과 경기를 보면서 백승호 선수를 확실히 좀 올려 쓰자. 예. 높은 위치에서 좀 공격을 좀 끌어가거나 혹은 직접 침투까지 시키자. 원래 백승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하나의 되게 좋은 어떤 뭐 교과서, 지표, 표본 혹은 뭐 모멘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레스덴과 경기 때 백승호 선수가 뭐 볼 터치의 횟수라든지 패스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근데 그건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날 이제 드레스덴과 경기 때 얼마였냐? 볼 터치가 28번, 패스 확률이 54.5%였으니까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간 밑으로 내려서 있는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은 패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 압박이 좀 덜한 공간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수비에 에워싸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 확률이 떨어집니다. 실제 그러면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땐 다른 스타트에서 뛰면서 평균 패스 확률이 얼마냐? 80%가 넘어요. 80.1입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 올리다 보니까 패스 확률이 좀 떨어진 거다. 물론 좀 더 올리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 뭐 60, 70까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은 약간 보완 과제는 있지만 확실히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백승호 선수를 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백승호 선수가 더욱 탄력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이제 김학범 감독 체제의 도쿄올림픽 18인 주전 경쟁은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예. 원래 지난번 우리가 아시아대회 때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때 23명이 전체 엔트리입니다. 근데 올림픽 본선의 엔트리 몇 명이요? 18명. 5명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와일드카드 3명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뭐 그냥 박 터집니다. 주전 경쟁 18명 안에 들어가는 와일드카드 뺀다면은 그럼 3명 빼야 되니까 그 15명 안에 들어야 돼요. 거기도 골키퍼도 2명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주전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미드필더도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더 잘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위치에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 아시아대회 우승할 때 MVP 받았던 선수 누구죠? 원두재 수비형 미드필더로 되게 잘해줬죠. 그다음에 그 약간 2선 미들의 이동경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이번엔 뽑히지 않았었지만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누구요? 이강인 있죠. 그다음에 와일드카드 1순위로 꼽히는 선수가 누구죠? 권창훈 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제가 봐선 백승호 선수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18인의 주전 경쟁 구도가 엄청나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석현준 선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석현준 선수는 그동안 이제 와일드카드 논의할 때는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현준 선수가 사실은 이제 전반기 때 많이 못 뛰었잖아요. 못 뛰어가지고 이번 겨울에 어디로 다시 갔죠? 트루아라고 하는 팀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원래 뛰었던 팀으로. 와, 근데 석현준 선수는 정말 많이 뛰어 진짜. 아, 이제 그 얼마나 많은 혹시 몇 개 나라를 거쳤는지 혹시. 네. 와, 우리 지금 세고 있어요. 3억 대단한데. 6개국 11개 팀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 진짜 마일리지 대망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석현준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원래 뛰었던 그러니까 뭐 이런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헝가리, 프랑스예요. 지금 프랑스의 트루아에 있는데 트루아가 2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석현준 선수도 아, 이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소속팀에서 이제 그 랭스에서 뛰었잖아요. 전반기 때. 이제 출전 기회를 못 얻으니까 자, 내가 그러면 자존심보다는 실제 뛸 수 있는 데 가서 도전하자. 그래서 2부인 트루아로 간 겁니다. 아, 갔는데 2경기 만에 이번에 코너킥 딱 올리는데 진짜 아니 그 쫓아오는 수비수 자빠지는 거 봤어요? 근데 혼자 자빠진 건지 힘에 밀려서 자빠진지 모르겠는데 석현 선수가 그냥 수비수 딱 하고 헤딩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했는데 석현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또 자기가 더 많이 뛰겠다. 자기는 어떤 일부라고 하는 이름 네임밸류보다는 실제로 뛸 수 있는 그런 걸 더 찾겠다. 실리를 찾겠다라고 해서 팀을 옮겼는데 그리고 트루아가 거기 골 넣는 공격수가 없어요. 거기 막 수비수들이 골 많이 넣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대놓고 막 석현 선수가 계속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요인이 나올까요? 분명히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로 최전방에 한번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일 겁니다. 예. 그 앞쪽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선수가 좀 있는데 오세훈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선수하고 스타일이 물론 완전 똑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신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뽑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근데 석현준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잘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석현준 선수가 이번에 가자마자 다시 투하로 돌아가자면 2경기 만에 자기 어떤 이 높이와 힘으로 골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18인 도쿄올림픽 본선 엔트리 경쟁을 하는 데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막 올림픽이 쏙쏙쏙쏙 기대가 됩니다. 이 아시아 대회 우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거기 이 자원으로 들어올 만한 이 자원들이 지금 워낙 막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선수들은 진짜 속 엄청 탈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지켜보고 즐길랍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